조금 나에겐 도전일 수 있지만, 뭐 저런.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되셨던 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존의 영상들을 통해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은 현실 검증 능력, 어떤 객관성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악성 나르시시스트에게 혹은 소시오패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와서 너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이 약간 조금 지나친 것 같아.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도요, 맞아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흔히 보진 못했습니다. 왜 이 희생자들은 현실 검증력, 어떤 객관성을 자꾸 잃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유는 감정에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긴장되고 불안한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면 어때요? 늘 우리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가 쫓아온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때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태세를 지키는 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죠. 그 안에서 무언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고력이 돌아간다? 네, 그러기는 힘듭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하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옆차가 갑자기 끼어든다. 네,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라죠. 네,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비슷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은요, 희생자에게 하는 행동은요, 마치 운전을 잘 하고 가고 있는데, 평온한 상태를 하고 가고 있는데 끼어드는 옆차와 비슷하다는 거죠. 매우 위험한 속도로, 매우 위험한 방향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혼란을 줍니다. 희생자들에게. 어느 날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이러이런 부분이 좋아 라고 해서 호감을 자꾸 사죠. 저 사람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네. 나를 공감을 굉장히 잘해주네. 희생자들은 또 연민이나 공감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너무나 맹수처럼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일들을 일삼아요. 그럼 혼란이 오죠. 어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아? 오늘 나에게 공격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비하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일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만나고 또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이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점점점 불안도와 긴장도는 높아집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의 모든 사고와 정서 상태 그리고 행동은요, 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가 일관성 없이 행동을 한다. 부모가 어떤 아이에게 칭찬을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느 날은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본능상 어때요? 위협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보니까 눈치를 보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더라도요, 상사와 부하 혹은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긴장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한다라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내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가 많아진다면요, 이 감정은 경계태세를 취할 거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내게서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는요,
지적 사고를 철회하고요. 모든 정신을 이 육체적 감각의 반사신경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에만 모든 뇌의 어떤 작동이 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이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관계 맺고 있는 이 상대방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나는 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 어떤 인지력, 현실 검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시려면요, 제3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감 없이 상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 주변에서 가장 어떤 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객관성을 내가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벗어나는 게 맞는데 망설이고 있다라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안내는 해드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책에는요, 아예 이렇게 지칭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인 게 발견이 되었다, 자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계속해서 휘둘리면서 낮아지는 나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 상대를 아예 저런 변태라고 지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요, 가스라이팅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꾸 연민의, 그리고 공감의 생각들이 나에게서 떠올라요. 그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사람과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편을 내가 들어주게 돼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지 나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그 상대방을 정중하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주는 것보다는요, 그냥 조금 나에겐 도전일 수 있지만 뭐 저런 변태라고 하면서 아예 그 용어를 지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변태라고 지칭할 그 사람이 떠올랐나요? 내 마음속으로 낮아진 방어력을 조금 높이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